네, 연속성 없는 시장에서 시장에 대한 고민,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실 텐데요. 주식 투자 성공 비법과 노하우 이분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 텐데요. 오늘 주목해야 할 전자공시 나온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우건설, TNR 바이오팹이 나왔는데 대우건설은 보니까요. 시화 거북선 관련해서 신축 사업 소식이 들려왔고 TNR 바이오팹도 생산 공장의 신규 시설 투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우건설을 보니까 해외에서는 수주가 좀 아쉬운데 국내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국내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수주 공시들이 좀 잘 나오고 있고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 기대감도 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저는 대우건설이 뭐 국내외에서 원래 뭐 잘하는 걸로 좀 유명한 그런 좀 기업이고 특히 이번에는 이제 시화 쪽의 주상복합 신축 사업을 좀 따냈다라는 그런 이제 공시가 나와서 주가에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 또 얼마 전에 싱가포르 또 도시철도 공사 수주가 있었던 것처럼 해외 쪽에서도 그러니까 특히 이 회사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동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데 대우건설은 또 이런 이제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그 아프리카 쪽에서 수주를 또 많이 받는 걸로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기업인데 특히 이제 고유가 시대가 좀 계속 이어지면서 중동이라든가 아프리카 이제 산유국에서 계속 이런 또 투자들 특히 아프리카 쪽에 나이지리아도 있고 이런 데서 이제 LNG 플랜트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이제 LNG 플랜트 건설을 좀 따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러시아 이제 제재에 따라서 천연가스 수입을 좀 줄일 가능성이 높은데 독일도 얼마 전에 이제 그 LNG 터미널 짓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이런 LNG 터미널 건설 붐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우건설이 그런 면에서 좀 수주를 좀 따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건설주들이 좀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좀 며칠 부진한 거는 그 원가 부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주가 올랐잖아요. 오른 상태에서 지금 뭐 건자재 가격도 좀 계속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물가가 다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데 건설회사들도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마진에 압박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요새 뭐 시멘트도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그 공사 기간이죠. 공기가 좀 지연되거든요. 이러면 이런 것들이 다 또 비용으로 이제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 주가에는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성은 달라진 게 없죠. 계속 뭐 주택 공급은 늘어날 거고 해외 수준 늘어날 텐데 다만 이제 단기적인 마진 압박에 대한 우려는 있으니까 건설주들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좀 이번 조정 기간이 조금 한 며칠 정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대형 건설사들 좀 눌림목에서 좀 공략을 해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대우건설을 통해서 건설사들의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TNR 바이오팹 볼 텐데요. 이 종목도 어제 이런 신규 공시가 나오면서 11% 넘게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제 저도 이제 이 최근에 공시를 보면은 뭐 최근에 뭐 시설 투자 공시가 거의 없어요. 별로 안 나오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서 한번 봤는데 저도 이 기업은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어제 좀 공부를 해봤거든요.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 이제 84억 원 생산 공장 이제 신규 시설 투자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이제 공장에 투자하겠다고는 이제 밝혀지진 않았고 이 회사가 그 3D 바이오 프린팅 업체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한때 그 인공장기 이제 개발 관련해 가지고 주가 좀 한번 뜨겁게 움직였던 적이 있는데 일단 이 회사 주력 제품은 이제 창상 피복제라 그래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상처 났을 때 이런 데 이제 발라주면 뭐 아니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뭐 흉터가 생길 때 근데 발라주면 이제 피부를 이제 재생해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창상 피복제를 이번에 2분기에 또 출시를 하게 됐고 또 이번에 그 인공 지지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임플란트라고도 이게 불리는 것 같은데 이게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귀가 좀 약간 뭐 뒤틀리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다 이제 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정상적인 귀처럼 이렇게 또 지지대를 형성해주는 그런 또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공 지지체도 국내에서 이제 판매를 좀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ADM이라는 이제 또 제품도 있다고 하는데 요거는 아마 하반기에 출시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2조 상체 피부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뭐 피부 이식이나 화상, 성형
뭐 이런 쪽에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한 600억 수준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공급이 너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수요는 넘치는데 이거 만드는 업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급이 부족해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인 이 회사의 좀 목표는 인공장기를 좀 만드는 게 좀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이쪽 시장을 좀 공략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과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 투자를 했다는 건 또 자신감의 표현이니까 한번 좀 주가 좀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충분한 조정을 기다렸다가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다소 생소했던 종목인데 공부를 좀 해보시고 주가 급등을 너무 쫓지 말고 좀 눌렸을 때 그럴 때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부자들에게 무슨 일이 통해서 장내 매수 이슈가 있었던 종목 볼 텐데요. 삼성전자 어제 상무가 7만 원 가격대에 1000주를 장내 매수했고 BNK 금융지주는 월요일에도 손전무가 이 매수를 했었는데 어제는 또 상무가 7,800원 단에서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7만 원 선이 깨지고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임원 쪽에서 7만 원 선에서 매수를 했네요. 계속 지금 매수는 많이 들어와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 꾸준히 뭐 7만 원 그때 이제 8만 원 깨지면서부터는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도 이제 7만 원에서 한 1000주 정도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내부자가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뭐 너무 답답하잖아요. 주가가 오르질 못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급락도 안 하고 굉장히 좀 이 7만 원에서 그냥 뭐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오늘 또 미국의 반도체가 급락을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또 미리 또 선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낙폭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 이하는 좀 밸류상으로도 저평가돼 있어서 크게 이제 가격적으로는 부담은 없는데 주가 오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그 모멘텀은 지금 당장은 좀 나올 만한 이슈들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비메모리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끝나거나 중국의 상해시가 지금 셧다운 또 들어갔는데 이게 좀 봉쇄가 좀 풀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반도체에 좀 약간 부정적인 뭐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좀 반등의 시간은 걸린다. 다만 이제 7만 원 이하에서 내부자 거래도 좀 들어오니까 지금은 좀 하반기를 염두에 두고 좀 천천히 기다리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새 내부자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또 추가로 매수가 들어와서 한 전병도 상무님이란 분인데 한 7,800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정도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만 지금 8% 정도 되고 뭐 오늘 뭐 연준의 브레이너드 뭐 부의장 지명자가 얘기한 것처럼 긴축은 불가피하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은행주의 어쨌든 주가 재평가도 기대가 되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내일 또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기도 합니다. 삼성전자 또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BNK 금융지주도 계속해서 장내 매수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미사님이 고른 리포트 통해서 오늘의 픽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실적이 잘 나올 것 같은 저평가 기업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한 3개 갖고 왔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기업은 이제 DTR 오토모티브라고 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기업이 글로벌 3위 차량용 방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방진 제품은 그거잖아요. 차에 이제 그 외부 소음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되게 이 회사가 특이한 게 현대차, 기아에 납품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스텔란티스, GM, 포드 같은 이제 미국 기업들에 주로 좀 납품하고 글로벌 전기차 기업에도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2021년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다 안 좋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워낙 지금 매출처가 다변화돼 있고 핵심 부품을 만들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두산의 가장 알짜 사업부가 공작기계 사업인데 이 회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자 비용을 내더라도 그거 이상의 현금 흐름을 좀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좀 최근에 급등했지만 밸류에이션 계산을 해봐도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돼 있으니까 한번 DTR 오토모티브 좀 조정장이 나온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역시 그러니까 오늘 좀 소개해드린 건 비슷한 컨셉이니까 그러니까 주가 실적은 좋은데 좀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렴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인데 두 번째가 하나고요. 하나는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죠. 지주회사이면서 자체적으로 방산도 하고 있고
기계 글로벌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방산 쪽은 이제 유도무기나 탄약, 원래 탄약으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기계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장비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업부 쪽에서는 이제 화학 기술을 이제 제조하는 뭐 그런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최근에 실적이 좀 좋은 뭐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 또 자회사 하나건설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건설주들이 최근에 뭐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잖아요. 근데 하나도 사실 자회사 건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수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전혀 받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 좋고 예, 주가는 지금 PER 기준으로 3배.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저평가된 그런 구간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좀 오늘은 좀 변동성이 나오겠죠. 나오는 구간에서 이렇게 못 오른 저평가주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한번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인데 JS 코퍼레이션이에요. 이 기업은 이제 의류 OEM, 핸드백 OEM 이 회사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핸드백 브랜드 뭐 마이클 코스 같은데 그 주문을 받아가지고 대신 핸드백을 생산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쪽도 이제 약진 통상을 인수를 해가지고 의류 OEM 시장에도 진출했는데 요새 뭐 신문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의류 미국에 재고가 없다. 예. 네. 이게 사실 뭐 미국이 금리 인상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성장은 뭐 계속 담보가 돼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 이익도 좀 잘 나오고 있고 회사가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좀 잡고 있지만 올해도 실적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이 6배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뭐 오른다 내린다를 떠나서 올해 시장을 이제 저는 계속 좀 이런 기업들을 소개해드리는 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정말 성장 스토리를 보고 좀 달려왔다면 올해는 진짜 꿈만 보면 안 될 것 같고 현실도 직시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렇게 실적 좋고 저평가된 이런 기업들이 좀 저는 향후에도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한번 이런 유의 기업들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DTR 오토모티브, 한화, 그리고 JS 코퍼레이션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는 좀 시장에서 좀 실적도 받쳐주고 수치로 증명이 되는 그런 기업들을 챙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도 좀 아쉬울 것 같다, 아쉬운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만큼 저평가된 기업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대형주들 갖고 계신 분들이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상담해보면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지금 좀 분위기가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형주 좀 잘 트레이딩을 하시거나 좀 소외받았던 것 중에 요새 좀 올라가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오히려 괜찮은데 대부분이 대형주 또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개인 투자분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고 사실 대형주도 단기 순환 상승은 한 번씩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소외받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추세적인 상승은 아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건 만족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좀 개인적으로는 상해시의 봉쇄가 좀 풀리길 바랬는데 무기한 연장돼 버렸어요. 이러면 대형주들의 추세 상승은 더 늦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대부분이 수출 기업들이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런 악재들이 반영은 다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빠지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외부의 경기도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해소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근데 중국의 셧다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가지는 여러분도 뭐 느끼시겠지만 언젠간 다 해소됩니다. 근데 시간이 문제죠. 그러니까 언제가 될 거냐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언젠간 해소가 되니까 뭐 대형주 안 간다고 여기서 뭐 던지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인내심을 좀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순환 상승은 한 번씩은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전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보다는 이게 중소형 예 방금 설명드린 그런 그 약간 저평가 가치주 위주로 좀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 좀 성장주들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거듭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